네, 안녕하세요. 트로플 러시아어 2단계 수강생 여러분. 자, 보강, 국외, 공무, 정확히는 공무, 국외 출장이죠. 1호 이인한 휴강에 대한 보강, 네, 이제 2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전 시간에는 네, 도서 소개문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자, 트로프 2단계에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이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자료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백만송이 붉은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러시아 알라 푸가초바라는 러시아 국민 가수가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심수봉님께서 네, 이 노래를 또 한국어로 바꾸어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정말 명곡이죠. 특히 그 노래의 가사는 보즈니센스키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네, 아름다운 이제 가난한 화가와 아름다운 여배우의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화가 쪽에서의 그런 그죠, 그 자신의 인생을 붉은 장미 꽃들로 바꾸어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화가의 어, 가슴 아픈 네, 사랑에 대한 네,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알라 푸가초바의 밀리온 알레크로스 백마송이 붉은 장미 가사를 한번 네, 우리가 강독을 하면서 트로피 2단계 문법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온, 밀리온 이렇게 되죠. 자, 밀리온 100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알리 원형은 여러분 여기가 이크라트가 짧은 이로 끝나죠. 그래서 알리 하면 붉은 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이라는 뜻이고요. 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원형이 아였어요. 장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자 장미라는 뜻의 단어인데 자, 붉은 장미가 만일 한 송이만 있었다면 알라야 로자 알라야 로자 이렇게 되겠죠. 로자가 장미라는 뜻의 여성 명사거든요. 자, 이 알라야라는 형용사의 원형은 모든 형용사, 명사, 기타 등등의 원형은 항상 남성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 알리가 원형이었겠죠. 자, 이 알리라는 붉은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로자를 꾸며주기 위해서 아야라는 어미를 가졌어요. 그죠? 로자가 여성, 단수, 지금 원형이니까 일격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걸 꾸미기 위해서 알리라는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알라야 해서 같이 여성 단수 주격의 형용사로 변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라야 로자 붉은 장미 단수니까 한 송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러시아어에서는 5 이상의 수 혹은 문호가 많은 많다 혹은 말라 적게 적다 혹은 니에스깔까 몇몇 혹은 스콜까 얼마나 네, 이런 등의 단어가 나오면 자, 5 이상의 수인데 5에서 20까지 가겠죠? 그리고 25에서 30까지
35에서 40까지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1000, 그리고 그 이상의 수, 그죠? 만, 뭐 10만, 100만, 1000만, 조까지 그 이상까지 쭉쭉쭉 가는 거죠. 이렇게 5 이상의 수가 여러분 뒤에 이제 5 이상의 수 혹은 mno가 혹은 mal, 많다 적다 혹은 yes, 그러니까 몇몇 혹은 score,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몇 개의가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즉 몇 개의 score, 그러니까 얼마의 몇 개의. 자, 이런 아이들은 뒤에 항상 여러분 복수 생격이 와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알라야 로자가 복수 생격형으로, 여러분 로자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복수, 자, 복수 생격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5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5에서 10까지, 그죠? 5에서 10까지, 15에서 20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5에서 10까지 그리고 15에서 20까지가 아니라 5에서 20까지가 뒤에 복수 생격을 요구할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5에서 20까지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5, 6, 7, 8, 9, 10. 그리고 11도 11, 13, 이렇게 다 한 단어예요. 그런데 21은 어떻죠? 예를 들면 20. 한 칸 띄우고 아진 이렇게 하죠. 여기 한 칸을 띄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않아요. 한 칸 앞에 것은. 그래서 아진만 보고 21은 한 칸 20하고 한 칸 띄우고 1이니까 1 더하기 단수 주격 22에서 24까지도 마찬가지로 20하고 한 칸 띄우고 2 20하고 한 칸 띄우고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2에서 4까지는 단수 2에서 4까지는 그 뒤에 오는 명사를 단수 생격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5 이상의 수는 복수 생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까지가 아니라 반드시 20까지가 간다는 것. 그리고 25에서 30까지 이런 순서로 된다는 것. 왜? 왜냐하면 5에서 20까지는 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1은 아진나짜찌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죠? 아진 나 드짜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진나짜찌, 그죠? 한 단어기 때문에 21 뒤에는 복수 생격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아진, 뭐 예를 들면 11이니까 제시치 한 칸 띄우고 아진이었으면 아진만 있기 때문에 뒤에 단수 주격이 붙었겠죠. 그러나 11은 아진나짜찌라는 한 단어라는 사실, 그래서 뒤에 복수 생격이 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밀리온 알리흐 로즈. 자, 알라야 로자. 붉은 장미가 뭐 때문에? 밀리온 100만이라는 5 이상의 수 때문에 몇 수 몇 격으로 왔어요? 복수 생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로자라는 이 꽃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성수격 분석해 보면 여성 복수 생격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형은 뭐가 되겠어요? 알라야 로자, 알라야 로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제목이 뭐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백만송이 붉은 장미예요. 그죠? 붉은 장미가 백만송이 있어요. 그래서 백만송이 붉은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번안되어서 들어왔을 때 심수봉이 불렀죠. 심수봉 님이 부르신 노래로 백만송이 장미 이렇게 붉은이라는 형용사를 떼고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사를 볼게요. 자, 볼까요?
Жил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자, 여러분, 줄 동사 원형은 주 있지. 살다죠. byl 동사 원형은 무 있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았네, 있었네. 이 전체가 뭐가 되죠? 그렇죠. 수로가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художник один.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도치되어 있어요. 원래 순서로 하면 один художник 이렇게 되겠죠. 좀 더 바른 순서로 하면 один художник жил был 이 뜻이죠. 즉 한 명의 화가가 살았네, 있었네. 자, 이 줄 불은 언제 나오냐면 이 뒤에 이렇게 남성 단수가 나올 때는 줄 불. 이 뒤에 많이 복수가 나오면 올 경우에는 줄리 불리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살았네, 있었네인데 옛날 옛적에로 의역을 하거나 그 의역이 많이 된 경우겠죠. 아니면 살았다네, 있었다네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жил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화가 한 명이 살았다네. 네, 요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화가 한 명이 살았다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노래 가사니까 그죠? 조금 더 말을 좀 그죠? 반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 이렇게 책에 제가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한 화가가 살았지. 그죠? 화가 한 사람이 있었어. 네, 이런 식으로도 자유롭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자, домик. домic은 여러분 돔은 뭐죠? 돔은 집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이끄가 붙잖아요. 어떤 명사 뒤에 이끄가 붙으면은 작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도믹이면은 여러분 작은 집을 말합니다. 작은 집. 이미엘. 자, 이미했지. 이미했지는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이 그리고 할스티. 할스티. 자, 할스티는 여러분 원형은 홀스트예요. 홀스트. 홀스트까지가 원형입니다. 자, 홀스트는 뭐냐면 아마포 혹은 이제 화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글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캔버스라고 이제 익히시면은 완전 가까이 그 뜻이 와닿을 거예요.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죠?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캔버스 있죠. 캔버스. 그 캔버스라는 게 원래 나무 틀에 아마포를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꺼운 아마포를 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라고 여러분 의역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홀스트가 여러분 지금 뭘로 왔냐면 복수로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정체는 홀스트가 원형이니까 남성 그리고 지금 복수 의가 붙어서 복수가 됐죠. 그리고 지금 몇 격으로 왔냐면 후도주닉이 주어예요. 그죠? 이 주어가 밑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어는 화가예요. 한 사람의 화가예요. 쥘블 이 첫 번째 수로였죠. 이미엘 그죠? 이미엘의 남성 과거 시제인 이미엘이 두 번째 수로가 됩니다. 이 이미엘이라는 그죠? 두 번째 수로에 걸려 있는 목적어. 왜냐하면 이미엘지가 여러분 타동사예요. 무엇을 가지다라는 뜻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요. 목적어는 몇 격? 대격이죠. 그 대격의 목적어 첫 번째가 바로 도믹 작은 집, 두 번째가 할스트이
캔버스들이 되겠습니다. 즉, 이 아이는 지금 몇 격? 대격으로 온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Жил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주어 후도즈닉 그리고 그 후도즈닉을 꾸며주는 자 주어는 후도즈닉이에요. 그죠? 주어는 몇 격이죠? 주격이에요. 자 아지는 지금 후도즈닉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사죠? 그래서 한 사람의 화가가 자 주어 나왔고 이제 수러 жил블 살았었네 있었네 즉 이 아이가 첫 번째 수러가 돼요. 프리지갓 수러죠. 그리고 이메일이 두 번째 수러가 됩니다. 이 주어에 걸려있는 첫 번째 수러가 살았네 있었네 두 번째 수러가 이메일 가지고 있었네. 자,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 도믹 작은 집 한 채와 자, 이 도믹이 꾸며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메일이죠. 이 그리고 갈스트이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메일을 꾸며주고 있는 목적어 즉 대격인 목적어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와 있어요. 도믹은 남성 단수 사격이죠. 할스트이는 남성 복수 사격 즉 대격이 되겠습니다. 주어 한 사람의 화가가 жил블 있었다네. 그는 이메일 가지고 있었다네. 도믹 작은 집을 이 그리고 할스트이 캔버스들을 자 제가 의역해서 이 노래 가사에는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네,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그죠? 직역을 하자면 단어 대 단어로 보자면 도믹은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도믹의 익이 실제로 작은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애정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지소형으로 그죠? 우리가 왜 갈루브치카 루브시카 그죠? 그렇게 치크를 이끌을 또 이제 지소형으로 애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또 붙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집이라고 이 화가에게 소중한 자신의 집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의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작은 집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죠? 이것은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두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Жил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자, 따라 읽으셨나요? 네, 그럼 해석해 볼게요. 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No on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자, no 그러나 on 그는 주어죠. любил 그는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냐 하면 악트리스. 자, 원형은 악트리사로 끝나죠. 여성 명사가 우로 변했다는 것은 이 명사가 지금 몇 격? 그렇죠. 사격, 목적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왜 목적어로 왔을까요? 왜냐하면 류빌 이 대격인 목적어는 류빌 사랑했었다 라는 수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자, 이미했지라는 동사도 뒤에 몇 격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100격을 요구했었죠.
마찬가지로 류비지라는 동사도 대격을 요구합니다. 즉 직접 목적어를 요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no 그러나 on 그는 악트리스. 요 악트리스는 뭐냐면 여러분 여배우예요. 여배우를 류빌 사랑했었다네. 또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자, 그 악트리사가 어떤 악트리사인지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뚜예요. 뚜. 이 악트리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여배우를. 그 여배우가 어떤 여배우인지를 슈도가 이끄는 종속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류빌라 츠비띠. 자, 또 류비지라는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 대격, 사격 나오는 구문이죠. 츠비띠. 꽃들이라는 뜻입니다. 꽃들. 원형은 츠비똑이에요. 츠비똑. 꽃 한 송이는 츠비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가 붙었고 앞에 모양이 많이 변했죠? 자, 꽃이라는 뜻의 쯔비똑은 복수형이 이렇게 쯔비뜨이라고 아주 많이 변화가 됩니다. 뭐죠? 쯔비 여기 옥그가 날아가고 그 자리에 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쯔비뜨이는 지금 뭘로 왔죠? 남성 복수 그리고 류비지라는 타동사에 걸려있는 목적어기 때문에 대격, 목적어는 대격, 사격이죠. 남성 복수 대격 형태가 바로 즈비뜨이입니다. 자, 또의 원형은 뭘까요? 또의 원형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전에서 또라는 지시 대명사를 찾으셔야 해요. 또뜨는 그라는 뜻이에요. 저 이런 거예요. 이는 뭐겠어요? 이는 에따트죠. 에따트. 에따트 이라는 뜻의 에따트에서 에를 떼면은 그 저를 가리키는 또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또뜨라는 지시대명사가 여러분 변화를 해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 변화를 하는데 또뜨는 남성 단수형이고 여성 단수형이 따가 됩니다. 근데 또 격변화도 하죠. 따는 주격 형태이고 따의 대격 형태가 바로 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온 그는 주어는 류빌 사랑했어요. 누구를? 악트리스 여배우를 사랑했어요. 그 여배우가 어떤 여배우인가 하면 또 바로 그 여배우를 사랑했어요. 그 여배우를 또 악트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악트리스 앞에 있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온 류빌 또 악트리스 그는 그 여배우를 사랑했어요. 그 여배우가 어떤 여배우냐 하면 슈도 류빌라 츠비트 여기서 슈도는 여러분 지금 뒤에 종속절을 이끌고 오는 역할만 합니다. 접속사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자, 여기 생략된 주어는 그죠? 원래는 여기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야 할까요? 슈도가 아니고 또 까또라야가 들어갔어야 돼요. 까또라야. 그죠? 그래서 까또 또 악트리스 또 악트리스 까또라야 류빌라 츠비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그죠? 어려움 없이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또 하고 악트리스는 위에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악트리스 날렸어요. 그리고 까또라야가 와야 되는데 까또르이 대신 슈또라고 회화체에서 그죠? 어떤 또 이제 이런 시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슈또 류빌라 츠비트 이 꽃들을 류빌라 사랑했던 바로 또 그 여배우를 그가 사랑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Жил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화가 한 명이 살고 있었네.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No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о,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하지만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어. 꽃들을 좋아하는 바로 바로 그 여배우였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의역을 했을 때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어. 꽃을 좋아하던 여배우였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노래 가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라임을 맞춰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노래 가사는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아진 자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할스뜨이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류빌 자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쯔비뜨이 그죠? 의로 끝났죠. 자, 이 시로 보자면 이 한 연에 해당하는 그죠? 이 1행, 2행 그리고 3행, 4구가 3행, 4행이 대꾸처럼 대꾸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라임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할 때 라임 많이 맞추죠? 그녀는 아름다웠어. 그래서 내가 그녀를 사랑했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싫어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했지. 갑자기 만들어낸 네. 자, 찰떡 같지 않고 개떡 같은 네, 그런 랩이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주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할 때 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어. 꽃을 좋아하는 여배우였지. 이렇게 써지. 네,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뭘까요? 네, 우리 그 다음 넘어가기 조금 아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떤 한 연이기 때문에 이게 한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죠? 자,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о,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네, 한 화가가 살고 있었다네. 그는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었다네. 꽃들을 좋아하는 여배우였지. 네, 여기까지 한 연 끝났고요. 두 번째 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보기 편하실 수 있도록 이거 잘 안 되네. 네, 요 정도에서 스톱할게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요까지 지금 한 연을 마쳤어요. 두 번째 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연이라는 것은 근데 그죠? 통일된 하나의 시상 그죠? 그걸 한 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요까지가 통일된 하나의 시상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연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죠? 시상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온 따그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사 브라다치 동사 원형은 여러분 브라다치예요. 브라다치.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 여기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맞아요. 브라달 하면 그건 회화체가 돼요. 공식적으로 강세는 이제 브라다치라는 동사가 남성 단수의 과거 시제로 바뀌었을 때는 브로달 이렇게 강세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따그다. 자, 여러분 따그다는 그때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 브로달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자, 주어 그리고 수로가 왔어요. 그죠?
주어오고 수로가 왔는데 이 수로 역시 타동사로서 뒤에 뭐를 요구할까요? 타동사는 뒤에 그렇죠. 직접 목적어 대격을 요구하죠. 그래서 swój dom이 자신의 집이 지금 대격으로 왔어요. 남성 단수 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달에 걸려있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직역하면 그는 그때 팔았어 자신의 집을. 그죠? 의역하면 그때 그는 집을 팔았어. 아니면 그때 그는 자기 집을 팔았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뭘 팔았냐면 프로달 팔았어. 까르찌의 그림들을 이 크로프 그리고 집을. 자 여러분 크로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크로프는 여러분 집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좀 시적으로 거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크롭이 원래 지붕이라는 뜻인데, 그죠? 아니면 뭐 덮개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파생해서 어떤 은신처, 그죠? 어떤 거처, 집,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까르찌는, 이건 아시겠죠? 원형은 뭐죠? 까르찌, 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의가 붙어서 여성, 복수, 프로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 얘도 사격, 목적어로 왔죠. 그리고 크로프도 사격, 대격, 즉 목적어로 왔어요. 자, 두 번째 행에서, 그죠? 이연의, 이행에서 주어는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팔았어요. 수로 팔았어요. 얘가 두 번째 수로가 되겠죠. 얘가 첫 번째 수로고, 그죠? 뭘 팔았죠? 까르찌의 이 크로프, 그림들과 거처를 팔았어요. 이 두 가지 전체가 목적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볼까요? 그는 따그다 그때 프로달 첫 번째 수로 팔았어요. 스보이돔 자신의 집을 프로달 두 번째 수로 까르찌의 이크로프 그림들과 자신의 그림들과 거처를 얘도 역시 목적어로 왔죠. 이 목적어는 이 수로를 꾸며주고 이 목적어들은 두 번째 수로를 꾸며줍니다.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гроб. 그는 그때 자신의 집을 팔았다네. 그림들과 거처를 팔았다네. 그리고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그리고 자 일단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는 뭐죠? on이에요. 여전히 on이에요. 여기서도 생략됐습니다. 3행에서도 주어는 생략됐어요. 왜 앞에 나왔으니까. 그죠? 꾸필 자 수로 나왔어요. 얘가 지금 여기에 on이 있었다고 칠 때 이 그죠? 3행, 4행에서의 첫 번째 수로가 되겠죠. 꾸필. 그죠? 그리고 샀어요. 자, 뭘 샀냐 하면 젤리의 모리에. 얘가 지금 뭘로 왔냐 하면 여러분 목적어로 왔어요. 곧, 즉 대격이란 말이죠. 자, 젤리는 뭐냐면 온전한, 온, 전부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젤리의 모래 하면 온전한 바다를, 즉 바다 전체를 샀단 말이죠. 온 바다를 샀어요. 바다 전체를 샀어요. 바다만큼 많은 양을 샀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꾸피찌라는 동사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 사격 즉 대격을 목적어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 하면 나 все деньги 나 더하기 그죠? какие деньги 어떤 돈인지가 또 대격으로 와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 목적어를 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납세지인게 하면 모든 돈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돈으로 샀어요. 셀러의 모래 온 바다를 자 이게 어떤 바다죠? 이 바다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생격의 명사가 옵니다.
아까 앞에서 했었죠, 여러분. 꽃 한 송이가 쯔비똑이라고 했죠. 쯔비똑. 쯔비똑의 복수가 쯔비뜨이였어요. 그죠? 이 쯔비똑의 복수 생격이 쯔비뜨이라는 복수형에서 의를 날리고 남성 복수 생격이기 때문에 of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들의 전 바다, 꽃들의 온 바다를 샀어요. 그리고 자, 지워볼까요?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돈으로 꽃들의 전 바다, 온전한 바다를 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돈으로 바다만큼의 꽃들을 샀다네. 바다만큼의 꽃을 샀다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집도 있었고 그림들도 많았어요. 캔버스도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캔버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배우가 꽃을 좋아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집을 팔았어요. 자신의 그림들과 자신이 열심히 그린 그림들과 자신의 소박한 작은 거처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돈으로 샀어요. 젤러의 모래. 자, 온전한 바다, 즉 온 바다만큼의 꽃들의 온 바다가 되죠. 꽃들의 온 바다, 즉 바다만큼의 꽃을 샀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석했으니까 이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гроб,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자, 이 시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라임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잘 전달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 러시아어의 시에 보면 보세요. 자음, 오프까지 똑같이 했죠. 오프, 오프, 오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임을 계속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гроб,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해석하면 그는 그때 팔았어요. 자신의 집을. 샀어요. 팔았어요. 그림들과 거처를. 그리고 모든 돈으로 샀어요. 꽃들로 이루어진 온 바다를. 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의역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그는 집을 팔았어. 그림들과 거처를 팔아버렸지. 그리고 그 모든 돈으로 바다만큼의 꽃을 샀다네. 네, 여기까지 이연했습니다. 밀리온 알리흐 로즈. 백만송이 붉은 장미. 자, 얘가 지금 백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수 몇 격? 그렇죠. 복수 생격으로 왔어요. 자, 그 밑에 거 볼까요?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백만송이 장미 전체가 뭘로 오냐면 목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사크나. 자, 아크노 창문이죠. 얘가 지금 뭘로 왔냐면 아가 붙어서 여기서 아크나는 여러분
중성, 단수, 생격으로 왔어요. 왜? 전치사 is 뒤에 왔기 때문에 생격이 된 거죠. is 더하기 생격은 그 생격으로부터 즉 from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즉 창문으로부터 vish 보고 있구나, 뜨이 네가 이런 뜻이 되죠. 자, 뭘 보고 있느냐? visit 보다 라는 뜻의 동사죠. 자, 이 동사는 직접 목적어 대격, 즉 목적어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 목적어가 바로 밀리온 알리흐로즈가 돼요. 그래서 밀리온이 여기서 지금 몇 격이냐면 바로 대격이에요. 왜? visit라는 동사에 걸려있는 목적어거든요. 그리고 이 밀리온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알리흐로즈는 왜 복수? 생격으로 왔나요? 왜냐하면 밀리온이라는 이 오이상의 수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따라 읽어보세요. 밀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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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흐 로즈, 이자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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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시, 뜨이. 자, 여기까지가 또 3연의 그죠? 3연을 마치는 부분입니다. 이까지가 3연인데요. 직역해보면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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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장미 창으로부터 보고 있구나 너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정말 노래 가사처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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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장미들 창가에서 그대는 보고 있구나. 자, 현재 진행형이니까 얘가 지금 NSV 즉 불완료상으로 왔거든요. 불완료상이니까 불완료상이 인칭 변화하면 현재 시제죠. 완료상이 인칭 변화하면 미래 시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고 있구나라고 현재 진행으로 나타내 주었고 뜨이를 여러분 너라고 하면 좀 너무 어감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대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들 자, 총 오늘 3연, 3개의 연을 배웠어요. 그렇죠? 한번 읽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밀리온 알리흐 로스 백만송이 붉은 장미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гроб,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자, 3연 넘어가겠습니다.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자, 이렇게 3년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직역으로 여러분 의역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역으로 번역 한번 해석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붉은 장미들의 100만 개, 즉 100만송이 붉은 장미.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화가 한 명이 살고 있었다네.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작은 집과
캔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지. Non actrice любил. 그러나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었다네. Tu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꽃들을 좋아하는 그런 여배우였어.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그는 그때 자신의 집을 팔았어.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 그림들과 거처를 팔았지.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그리고 그 모든 돈으로 샀어.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온 바다만큼의 꽃들을 말이야. 마지막 연입니다. 밀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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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흐 로즈.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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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장미. 이자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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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идишь ты. 창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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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보고 있구나.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이렇게 요 맞추어서 라임 살려준 거 눈치채셨죠? 자, кто влюблен. 이건 지금 형태가 여러분 влюбить 가 사랑에 빠지게 하다예요. 그런데 이게 피동형 동사 과거 시제로 가면 влюблённый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진 이런 뜻이 되죠. 사랑에 빠져진.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어미를 날리고 N도 하나 날렸어요. 그죠? 그래서 블루블련 하면 on 블루블련 아나 블루블리나 이렇게 하면 단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블루블련 사랑에 빠지다 라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리 P 수로죠. 브리지카트 그또 블루블련 사랑에 빠진 이는 그또 블루블련 사랑에 빠진 이는 그또 블루블련 사랑에 빠진 이는 이 всерьез. 자, всерьез는 여러분 심각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심각하게 사랑에 빠졌단 말이죠. 사랑에 심각하게 빠진 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влюбить 사랑에 빠지게 하다라는 타동사의 피동형 동사 과거 시제가 되어서 사랑에 빠뜨려진 즉 사랑에 빠진이란 뜻이 됐고 이 형동사가 지금 단어미가 되면서 수로가 된 거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에 빠진 이는 그리고 심각하게 즉 사랑에 심각하게 빠진 이는 그또가 지금 주어죠. 이 주어가 뒷행에서도 계속 연결됩니다. свою жизнь. 자, жизn은 여러분 연음부호로 끝나는 여성명사죠. 자, 원형은 여러분 своя жизнь 이에요. 그죠? своя жизнь. 자신의 삶이 되죠. 자신의 삶. своя жизн을 지금 몇 격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건 지금 주격인데 이거를 지금 대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삶을 для тебя. для 더하기 생격하면 생격을 위해서란 뜻이죠. для тебя. 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목적어. 자신의 삶을 для тебя. 너를 위해서. превратить. 자, превратit는 변하게 하다, 바꾸다 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여러분 S배 완료상이에요. 즉 시제가 미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격 목적어를 전치사 부 더하기 사격 부츠비뜨 꽃들로 바꾸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죠?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에 빠진 이는 if serious, 그리고 진지하게, 즉 사랑에 심각하게 빠진 이는, 그 사람은 свою жизнь, 자신의 삶을 목적어를 для тебя, 너를 위해 превратит, 바꾼다네. 뭘로 바꾸죠? 그 사격 목적어를 в цветы, 전치사 v 더하기 대격, 또 사격 나오죠? 그래서 превратит, что, 대격이 하나 나오고 그 뒤에 во что, 전치사 v 더하기 또 대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를 전치사 v 더하기 슈도니까 이거는 지금 방향이죠. 꾸다죠. 무엇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 되죠. 직접 목적어 사격을 어디로 전치사 v 더하기 사격, 즉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대를 위해서 꽃들로 바꿔버린다네. 그죠? 사랑에 심각하게 빠진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제, 즉 SV의 완료상 동사로 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요?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에 빠진 이는, 심각하게 사랑에 빠진 이는 자신의 삶을 그대를 위해 꽃들로 바꿔버린다네. 네, 이렇게 사연이 끝납니다.